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만의 이야기와 시선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선수인데요. 그런 그가 오랜만에 새로운 작품으로 우리의 마음을 훔치러 돌아왔습니다. 푸른밤 특별 초대석 신카이 마코토 감독과 함께합니다. 초속 5cm, 언어의 정원 등 화려한 영상미를 자랑하는 바로 그 애니메이션의 감독이십니다. 인사 먼저 나눌게요. 어서오세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신카이 마코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야, 또 이런 감독님을 직접 모시게 됐는데 인사말을 또 한국어로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푸른밤 가족분들과 이야기를 쉽게 조금 통역해 주실 통역분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강미나 씨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통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카이 마코토 감독님께서 푸른밤을 찾아주신다는 이야기에 우리 가족분들도 다들 많이 기대를 하고 계셨고, 또 지금 극장에서 정말 난리가 난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 영화 보시고 기대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일단 푸른밤 와주신 어떤 소감이라든지. 今日プルンバムにいらっしゃいましたので、はい、この視聴者の皆様にですね、はい、ご挨拶をお願いします。はい、はじめまして、新海誠です。アニメーション監督をやっています。今日はこのラジオに来ることができて、すごく幸せです。短い時間だと思うんですが、楽しま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처음 뵙겠습니다. 애니메이션 감독 신카이 마코토입니다. 짧은 시간이겠지만 즐거운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 영화를 봤거든요. 정말 3번 울었어요. 3번. 3回. 예, 3回나 키마시다. 3번. 감사합니다. 사실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방송을 들어갔는데 진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영화 자체도 너무너무 좋은 영화였고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공감할 수 있을 그런 부분들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ジョンヒョンさんはアニメーション好きなんですね。 네네. 종현 씨는 애니메이션 좋아하시죠? 네네네. そうか。もう今日見に行ってくださったなんてものすごくお忙しいでしょうに、 네네. 本当に嬉しいです。 오늘 보러 가셨다는 말씀 들었는데 정말 바쁘실 텐데 아주 기쁩니다. 아유, 또 직접 와주시는데 제가 보고 와야죠. 당연히 보고 와야 됩니다. 이제 이때から来るべきだと思います. 자, 그래요. 한국에는 몇 번째 방문이신지도 여쭤보고 싶은데. 韓国は何回目ですか? いやもうちゃんと数えたことないんですけど10回近く来ていると思います。 제대로 세어본 적은 없지만 10번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대한 어떤 인상이라든지 이렇게 10번이면 되게 많이 오신 거거든요. 어떠한 기회가 있으셔갖고 이렇게 많이 오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韓国はどういう印象を持っていますか? それから10回は多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どのような記憶とか印象? そうですね。僕にとって韓国っていうのは一番身近な、海外なんですね。で友達が韓国にはたくさんいます。僕ロンドンに1年ぐらい住んでいたことがあって、その時に韓国人の留学生とたくさん友達になったんですね。でその彼らからラッドウィンプスを逆に教えてもらって、で聴き始めて今回の映画の音楽をお願いしたりもしました。 한국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외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런던에서 1년 정도 유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한국인 유학생 친구들을 아주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친구가 레드윈프스에 대해서도 알려주셨고, 네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음악을 영화 음악으로도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ロンドンで一番多く食べていたのは韓国料理でしたね。 런던에서 가장 많이 먹은 음식이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뭐였죠? 그 음식은? 何でしたか? ビビンバとか 제가 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그런 질문이 잘 안 들리는데 먼저 얘기를 해주시네요. このような質問はあまりしないんですけれど、監督が自ら話をしますので. 자, 그래요. 한국의 유명한 음식 얘기도 살짝 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영화 얘기를 해야죠. 일단 애니메이션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그리고 일본에서도 정말 엄청난 흥행을 불러일으킨 영화죠. 그래요. 이번에 개봉을 한 너의 이름은 판타지를 기반으로 한 영화라고 볼 수 있겠죠? ベースになっている映画なんですけど。そうですね。君の名はって夢の中で、男の子と女の子が入れ替わってしまうという、実際にはありえない話で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でもそういう想像っ
ってね、みんなしたことある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よ。その自分が女の子だったらどうするだろうかとか、まあそれが別に異性じゃなくても、自分が友達のあいつだったら自分はどうしただろうとか、そんな風にこう他人のことを想像することが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やっぱりそういうことの延長線上で、入れ替わる話っていうのを思いついたんですね。 이 이야기는 꿈속에서 남녀가 뒤바뀌는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은 다 상상해 본 적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여자가 된다면 아니면 꼭 이성이 아니어도 이런 타인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네. 이 영화의 설정과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너의 이름은 이라는 이 영화 제목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제목이 결정된 이유는 뭐였을까요? 映画のタイトルに関してお聞きしたいと思いますけれど、君の名はというタイトルになったその理由は、はい。ですね、すごく迷ったんですよ。一番最初は、夢と知りせば、夢だと知っていたならばっていうその日本の古い和歌があるんですけど、そのタイトルが最初に思い浮かんだんですね。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꿈이란 걸 알았더라면이라는 일본의 그 와카가 있는데요. 예, 그 예. 오래된 시키죠. 예, 그 예. 시키의 제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ただ、まあ、何か違うような気がずっとしていて、でもういい加減映画を発表するからタイトル決めなければいけないっていう直前になって、もう一回シナリオを読み直した時に、登場人物たちが一番叫んでいる言葉が「君の名前は」っていうセリフだったんですね。まあだったらやっぱりストレートに「君の名は」というタイトルにしよ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그런데 뭔가 이 제목은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 있었는데 그때 마침 영화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네. 그래서 그 직전에 다시 각본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등장인물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단어가 너의 이름은 네. 이라는 그런 대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직설적으로 너의 이름은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사실 너의 이름은 이 문장 자체도 완결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증이 불러일으켜졌었는데 영화를 보니까 와, 왜 이 문장이 계속 나오는지 너무너무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가 꿈을 꾸다 보면 사실 너무너무 신나는 꿈, 너무너무 재밌는 꿈, 슬픈 꿈, 무서운 꿈 뭐 이런 걸 꾸더라도 아침에 일어나고 한 시간이 지나면 흐르면 꿈의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꿈에 대한 어떤 기억력에 대한 지속성 이런 것들도 이 문장에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참 제목이 좋다라는 생각을 영화를 본 이후에 몇 번이나 했던 것 같습니다. 君の名はという文章は実は完結した文章ではないので、これなんでこういう風なタイトルにしたんだろうっていう風な、そういう疑問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夢を見ていると夢の中ではすごく楽しいこともあって、また悲しいこともあり、怖いこともありますけれど、目が覚めてから何時間が経ってからはその内容とか夢の中の記憶がすごく薄まってしまうんですね。で、その記憶を持続させる、そういうことに関しての意味もあると思うんですね。それで映画を見終わってからは、このタイトルすごくいいタイトルなんだっていうことがよくわかりました。嬉しいです。君の名はって実は日本の古いドラマで同じタイトルのドラマがあったんですよ。それはすごくヒットしたドラマだったので、同じタイトルになっちゃっていいのかなっていう迷いがすごく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でもこれ以上ふさわしいタイトルというのが思い浮かばなくて、思い切ってこれにしたんですけど、今ジョンヒョンさんにそういうことを言っていただけて、やっぱりこれにしてよかったんだと思いました。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매우 기쁩니다. 사실은 일본의 아주 오래된 드라마 중에서 굉장히 히트를 냈던 드라마가 같은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제목의 영화를 해도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큰 마음을 먹고 그래도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너의 이름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오늘 종현 씨께서 이렇게 이 제목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시니까 정말로 너의 이름으로 제목을 짓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자,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눌까 하는데요. 노래는 너의 이름을 OST 중 한 곡이죠. 라또임푸스의 젠젠젠세 듣고 와서 이야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의 이름은 OST 라또임푸스의 젠젠젠세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이 어느 파트에서 나오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 젠젠젠세와 どのパートで出ているんですか?ですね、この映画の中ってボーカル曲が4曲あるんですよ。ね、でそのうちの2番目に使われる曲ですね。すごく疾走感のあるテンポの速い曲なので、滝と光葉という2人の少年と少女がこう入れ替わった
ったその何日もの日々をこの曲に乗せて一気に短い時間で、見せているというところで使っています。 이 영화 속에서는요, 레드윈프스의 곡이 총 4곡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곡입니다. 이 곡은 굉장히 질주하는 듯한 스피드감이 있고 템포가 빠른 곡인데요. 이 소년과 소녀가 몸이 뒤바뀌면서 지내는 그 며칠 동안의 이야기들을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음악과 함께 보여주는 장면에서 흘러나옵니다.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음악이 나오는 그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잘 맞는다. 음악의 속도감 그리고 감성 그리고 가사도 너무 잘 맞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음악들은 영화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음악인가요? 아니면 음악이 만들어지면서 같이 영화가 만들어진 건가요?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この映画を見ながら考えたのはですね、この音楽と映像とか映画がぴったりとタイミング的にも、スピード的にもとっても合っているっていう風に感じたんですけれど、この音楽の感性とか歌詞もすごく映画に合っているっていう風な感覚がありましたけれど、この音楽の曲は映画の前からあった曲なんでしたか、あるいは映画の作りながら作った曲ですか？映画と一緒に作っていった曲なんですね。1年半かけて、ずっと音楽のやり取りをして一緒に完成させていきました。 예, 영화와 함께 만들어 나간 음악이고요. 1년 반 동안에 계속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만들어간 음악들입니다. 그렇군요. 같이 영화와 이제 만들어 나갔던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더 잘 맞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푸른밤 청취자분 중에 1921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감독님 팬입니다. 특히 언어의 정원을 보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폭발해서 정말 서럽게 울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여자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시는 거죠? 섬세함의 비결 뭔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視聴者からの話なんですけれど、監督のファンです。で、琴の葉の庭を見てものすごく泣きました。で、監督は男性ですけど、どうやってそんなに女性の感性とか感情のことがよくわかるんですか？その感性の繊細さはどこから来るでしょうか？ですね、僕は作家として信じているのは、男女の差っていうのは、例えば僕は男性なんですけど、本当に真剣に女性のことを想像すればそれは想像できると思うんですよね。同じ人間だから想像で乗り越えられると思うんですよ。そうじゃないと、例えば人を殺したことがないのに人を殺す話って書けないじゃないですか。殺人者の気分って本当に分かるのは殺人者だけだ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てしまったら何も作れなくなってしまう。本当に想像を尽くすことで性別は僕は超えられ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信じています。 제가 작가로서 믿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남녀 간에 아무리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자라도 여자에 대해서 열심히 상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여성만의 그러한 감성을 이해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상상만으로 넘어설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인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일을 해보지 않고는 정말 그 사람의 기분이나 마음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상상을 통해서 성별을 뛰어넘어서 이런 여성의 감성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 캐릭터와 여자 캐릭터의 어떤 그 정신 자체가 바뀌잖아요. 네. 그 바뀌었을 때 그 애니메이션 안에서 표현되는 그 캐릭터들의 연기도 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男女のキャラクターが入れ替わるんですね。その変わった時のアニメーションの中での変わった時のその芝居もとても面白いと思いました。 가장 재밌었던 거는 이제 미츠카가 이제 남자 캐릭터가 됐을 때 일본에서는 이제 여성분들이 본인을 칭하는 말들 와타시 보쿠 그 다음에 오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파트가 너무 재밌었어요. 와타시는 이제 여성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나고 보쿠는 이제 남성 여성분들 다 사용을 하고 오래는 이제 남자분들만 하는 말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 캐릭터들 간의 어떤 뭐랄까 성별 그리고 성격 같은 것들도 잘 표현이 됐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特にですね、三葉が滝に最初になった時に、友達に会って自分のことを私僕俺って言うんですね。そのところがすごく日本の男女の言葉の違いがうまく表現されていてとっても面白いと思いましたし、その性的な男女の違いとか性格的な違いとか、そういうところからとても面白いと思いながら映画を見ました。私とか
俺とかっていうそのまあ認証ですか。男の子は自分のことを俺や僕っていう、女の子は私っていう、そういう違いって韓国語にはあるんですか？ 저도 통역해 주세요. 네, 그럼 통역하고 해야지. 일본어로 여자가 본인을 1인칭으로 칭하는 단어와 이제 남자도 본인을 칭하는 단어가 이렇게 다른데요. 한국어로도 그런 차이가 있는지요? 제가 그 씬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제가 남자니까 뭐 네.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그 호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가 뭐 누나를 부를 때 누나라든지 오빠라든지 이런 호칭 말고는 스스로를 지칭하는 방법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다는 생각을 네. 많이 했었습니다. 韓国ではですね、うん男は男らしくもう俺っていうふうには言えるんですけど、はい本当に一人称としてですね、自分のことを指すその男女の違いはあまりないんですよ。あないんだその代わりに、うん男性がお姉さんのことを呼ぶときと、うん女性がお姉さんのことを呼ぶときは違います。あーそういうなるほど違いはありますけど、はい本当に自分のことを言う言葉の違いは、日本のように私とか僕とか俺とかそのようにはないんですね。じゃあどうやって訳していたんだろう。 이거는 귀여움이라든지 뭐 그런 말투로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를 이제 만약에 지금 영화를 보시거나 혹은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에게 좀 표현을 해주자면 오빠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남성분들 중에서 이제 여성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오빠가 이랬었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종종 있고, 이건 조금 더 이제 뭐랄까, 내가 남자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이제 인지시키는 말투인데, 내가 오빠가 혹은 뭐 선배로서 뭐 이런 뭐 스스로를 지칭하는 단어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韓国語ではすごく表現がはい難し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うんチョンヨンさんの話だと、うんチョンヨンさんだったら例えば自分のことをお兄さんだと言って、このお兄さんがとかあーそういうふうに表現する方法は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けれど、本当に韓国語と日本語はちょっと違うと思いますね。 네. なるほどね。 자, 이제 캐릭터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여자 주인공의 이름은 미츠하잖아요. 그리고 여성 캐릭터의 이제 동생이 나와요. 요츠하죠. 사실 미츠, 요츠가 이제 셋, 넷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름에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뭐 따지고 보자면 이제 김하나, 김둘, 김셋인 거거든요. 이제 가족의 이름이 그런 네. 거죠. 어떻게 이렇게 캐릭터들의 이름이 이렇게 정해진 건지. ね、キャラクターの名前に関してのことなんですけれど、映画を見てて、はい主人公の女性は女の子ははい三つ葉ですね、はいで妹さんは四つ葉ですね、はいで三つと四つっていうのは3と4のはいことなんですね、うんで韓国語で言うとなんかちょっと面白い名前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まあ123って花ドゥルセっていう風になるんですけれど、はいはいこういう風に名前を付けたことに関してちょっと話を聞かせてください。はい、よくでもね気づかれましたね。その三つ葉四つ葉で、実はその映画の中にははっきり名前は出てこないんですけど、三つ葉のお母さんは双葉って言うんですね。はい2つの葉っぱで、三つ葉のおばあちゃんは一葉1つの葉っぱなので、家族で1234っていう番号がつけました。言葉遊びみたいなものなんですけれども、でも日本語だと実際その家族や兄弟で数字を入れるってことはあるんですよ。韓国語の名前だとどうなんですかね。 그 자주 묻는 질문인데요. 다들 왜 미츠하고 왜 요츠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서 아주 잘 드러나진 않지만 사실은 미츠하의 어머니 이름이 후타바라고 해서 미츠하는 3개의 잎사귀란 뜻이고 예. 요츠하는 4개의 잎사귀, 후타바는 2개의 잎사귀. 할머니의 이름은 히토하입니다. 네. 하나의 잎. 그래서 이렇게 1, 2, 3, 4로 이렇게 언어 유희처럼 이름을 지었는데요. 네네. 한국어로도 혹시 이렇게 숫자를 이름에 넣는 경우가 있나요? 아, 있죠. 김하나 씨. 지금 듣고 계시는 최하나 씨 등등등. 예, 그런 하나라는 이름 꽤 많고요. 근데 김둘은 본 적은 없네요. 예, 김둘째 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숫자를 이렇게 혹은 이제 하나 둘 셋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들어간 이름들은 꽤 많이 또 있죠. 네.
韓国でも花という一という意味なんですけれど、金花とかチェ花とか花を入れた名前はありますけど、その2つのドゥルとかはあんまり使わないんですけど、昔からはそういうふうに兄弟を数字を入れた名前をつけたりすることはありました。今はあまりないんですね。 지금은 많이 안 하시나요? 지금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今も相当あると思います。そうなんだ。そこは一緒だ。 자, 그래요. 영화 안에서의 어떤 섬세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일단, 시각적인 아름다움도 꼭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요. 포스터에도 표현이 된 것처럼 별이 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들이 또 표현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별에 대한, 그리고 풍경에 대한 표현이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느 부분에서 어떤 영감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ちょっと視覚的なビジュアル的な、美しさに関しての話なんですけれど、映画の、ポスターにも出ているんですけれど、星が降る星空がとっても綺麗に表現されていて、その風景とかも本当に綺麗なんですけれど、こう星とかですね、風景とか綺麗なそういう自然とかはどこから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得て、表現するんですか？僕は子供の頃から空を眺めることがすごく好きだったんですね。山の上の田舎で育ったので、本当に周りに何も映画館もないような街で、本屋さんもないような街で、だからなんだろう、空ぐらいしか眺めるところがなかったような気がするんですよ。なのでずっと毎日夕日が沈むところを見ていたし、朝日が山の後ろから昇ってくるところを見てました。ですから空の表情、いろんな表情、多分記憶暗記しているんですよね。それもあって自分は空を描くことがすごく好きなんだと思います。 제가 어릴 적에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사실 시골 마을에 살았고 산 위에서 하늘을 보는 일밖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관도 없었고요. 책방도 없었고요. 하늘밖에 바라볼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노을이 지는 풍경이라든지 산에서 해가 뜨는 풍경이라든지 그러한 풍경들을 많이 보았고 하늘의 다양한 표정을 많이 보았고 그러한 하늘의 표정들이 기억으로 남았고 암기가 되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애니메이션 에 많이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광고를 듣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중인입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노래 한 곡을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너의 이름은 OST 중에서 후타리노 헨, 연주곡이죠. 이 곡은 어느 장면에서 흐르는 곡인지도 설명을 좀 받아볼까요? この二人の異変っていうのは演奏曲なんですけれど、これはどのシーンで流れる曲なんでしょうか？ 二人の異変ってどの曲だっけ？聞かないとわかんない。 일단 들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곡을 2부 끝곡으로 듣고요. 3부로 돌아와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착각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중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월요일 푸른밤 특별 초대석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으로 돌아온 시카이 마코토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2부 끝곡으로 너의 이름은 OST 연주곡 후타리노 옌 듣고 왔는데 이 곡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지도 한번 다시 설명을 받아볼까요? 二人の異変ってどのところで流れてくるんですか？はい、すごく明るくポップな曲なんですけれども、これってどうも自分たちの人生がなんかおかしくなってると滝と光葉が感じ始めるんですね。それは夢の中で入れ替わってるからなんですけど、でも夢の中だからはっきり覚えてないんですよ。でもどうもおかしい、自分が知らない間に自分の周りの環境がだんだん変わっていってるっていうことに気づいていって、で最後に実は入れ替わってるんだっていうふうに2人が気づくまでのところを、この曲で、そうですね、
明るいリズムで、映画を語っています。 네, 이 2人の 이해는 굉장히 밝은 팝곡인데요. 네. 이 뭔가 두 사람이 인생이 내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 꿈속에서 뒤바뀐 시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 뒤바뀌었던 시간에 대해서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왠지 뭔가 이상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것이 이상해. 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결국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사실은 꿈속에서 뒤바뀌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줄 때 이 곡이 아주 밝은 리듬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밝은 배경음악이 깔리니까 더 재미있게 그리고 흥미롭게 속도감 있게 그 부분들이 설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음악을 듣고 광고를 듣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감독님과 나눴는데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냐라고 여쭤봤더니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직접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さっき CM 流れるときに、話したいことはありますかってお聞きしましたら、これは話したいっていうふうなことがありましたけど、それを自ら、聞かせてください。そうですね、僕秒速 5cm という作品を、2007年に出して韓国でも公開したんですけども、その時にちょっとね悲しい話を描いたんです。初恋が報われない、初恋が叶わなかったっていう話を描いたんですね。そのことで随分新海さんの映画っていうのは悲しい結末ばかりだ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たりしたんですけど、でも今回の君の名はすごく明るい気持ちで劇場出ることができる映画になっています。で、どうしてそんなふうに作風が変わったんですかっていうふうに聞かれることが多いですね。 네, 초속 5cm라는 영화를 제가 2007년에 만들었는데요. 네. 한국에서도 개봉이 되었었죠. 그렇죠. 네,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첫사랑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영화를 본 분들은 모두 신카이 마코토의 영화는 슬픈 결말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너의 이름은 굉장히 밝은 기분으로 좋은 기분으로 극장을 나오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왜 이렇게 작품이 바뀐 거야? 이런 식의 질문을 듣고 있습니다. 아, 또 그런 질문도 받고 계시는군요. 사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오늘 또 푸른밤을 진행하면서 어디까지 얘기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계속했었는데 감독님이 직접 행복하게 끝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당황스러워요. 제가 광고 나가고 음악 나가고 그 얘기 해도 되냐고 그 결말이 어느 정도 이제 스포일러가 되는 걸 텐데 괜찮으시겠어요라고 여쭤봤는데 되게 흔쾌히 그러니 이런 영화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얘기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참 네. 감사하네요. どこまで言っていいかすごく悩んでいたんですけれど、さっき CM が流れる時に監督が、ハッピーエンドっていう、そういうことまで言っていいっていうふうなことをおっしゃったので、本当に言っていいですかってすごく心配になったんですけれど、監督がご自身が言っていいですよって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てくださったので、幸せな終わり方をする映画だっていうことを分かっててこの映画を見てもすごくやっぱり楽しさは全然減らないと思うんですよね。そこに至るまでにいろいろ想像できないことがたくさん起きる話ですからそこは大丈夫だと思ってます。 행복한 결말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이 영화를 보아도 이 영화의 재미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 있어서 상상도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밝은 기분으로 나오실 수 있다는 말씀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어떤 분위기가 변화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래요. 이 영화를 좀 해피엔딩으로 좀 밝게 마무리했었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作風がなんでこういう風に変わりましたかっていうふうにも聞かれるってさっきおっしゃってましたけれど、明るい結末の映画にしたいと思った理由が特別にありましたでしょうか？そうですね。自分自身がやっぱり年齢を重ねてきて考え方が少し変わってきたっていうのもあるんですけど、なんだか僕は日本社会が少し変わってきたような気がするんですよ。観客が見たいものが少し変わってきたような気がします。その一つ大きなきっかけは2011年に日本で起きたその東日本大震災ってすごく大きな地震が起きたんですけど、あれがきっかけだったような気がするんですよね。あの地震の時に僕たちが住んでいる町っていうのはもしかしたら明日なくなるかもしれない、数年後にもしかしたら大きな地震が来るかもしれないっていう気持ちが常に日本人の中にあるようになったと思うんです。そんな風に自分たちが住んでいる場所が確かな場所じゃないのであったら、ないんだったら、自分たちの住んでいる場所がいつなくなるかわからないんだったら、その
すごく何も諦めないで強い思いで何かをこう掴むような強い物語をみんなが今は見たいんじゃないか、そんな風に気持ちが変わってきたんじゃないか、そういう風に思って今回のような明るい終わり方をする話を作りたいと思いました。저 스스로가 나이를 좀 먹게 되면서 사고방식도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 일본이라는 사회도 바뀌고 관객들이 보고자 하는 영화도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굉장히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 지진을 이후로 우리들은 나의 동네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내일 아니면 몇 년 후에 큰 지진이 날 수가 있고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마음을 늘 마음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확실하지 않고 보장되지 않고 그러한 지금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강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꽉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밝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또 대사로도 표현이 됐었던 것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네요. 남자 주인공 캐릭터가 이제 면접을 보면서 했었던 이야기들 중 하나인데 도쿄도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이런 대사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저런 자연재해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리고 나의 어떤 가족들에 대한 걱정 그런 것들이 표현된 대사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회적으로 일어난 일들도 애니메이션에 반영이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청취자 5981님이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팬으로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영화 제작 전에 배우들 오디션을 보는 것처럼 성우들도 오디션을 보시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이야기도 음악 나가는 중에 또 나눴거든요. 큰일 났어요. 지금 음악 나가는 중에 하는 얘기들이 음악 틀면서 그냥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얘기 한번 또 다시 한번 나눠볼까요? 視聴者の方の話なんですけれど、アニメーションのファンです。で、アニメーションの場合、制作する前に、まるで俳優のオーディションのように、声優さんもオーディションするんですかっていう質問です。はい。オーディションする場合としない場合があります。今回の映画で言えば、滝役の声優さんは、神木隆之介くんという、俳優なんですね。23歳の俳優なんですが、僕はその最初から神木くんだけにお願いしました。それは神木くんが、すごく凛々しい男性の雰囲気とすごく可愛らしい雰囲気を両方持っている人だからこう入れ替わる女の子と入れ替わる役は彼にふさわしいかなと思ってお願いしたんですね。ただ女の子三葉役に関しては僕はイメージがなくて、でオーディションをしました。そこにこうたくさん日本の女優さんが来てくださったんですけど、その中で一声聞いてこの声が三葉なんだっていうふうに思ったのが今回の上白石萌音ちゃんという、女優さんでした。 네, 애니메이션의 성우도 오디션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 타키 역 같은 경우는 카미키 류노스케라는 23살의 네네. 남자 배우이시죠. 그 배우를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카미키 씨는 굉장히 듬직한 남성의 목소리도 있으면서 동시에 굉장히 귀여운 여성의 그런 목소리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타키 역에 대해서는 카미키 씨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츠하의 경우는 어떤 이미지로 해야 될지 전혀 제가 그런 생각이 안 났기 때문에 오디션을 했고 일본에 굉장히 쟁쟁한 여배우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딱 첫 한마디를 듣고 이 목소리다라고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 카미시라이시 모네라는 여배우분이십니다. 사실 뭐 이런 거는 목소리라든지 이런 얘기 말고 그냥 캐릭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미츠하랑 타키 어느 쪽이 더 좋으신가요? キャラクターのことです。ミツハとタッキーどっちが好きですか? 어느 쪽이에요? 저는 미츠하. 両方好きなんですけどでも選べと言われたらミツハですね. 둘 다 좋지만 고르라고 하신다면 미츠하죠. そのミツハの物語だと思うんです。君の名はって。ミツハがやっぱりいろんな過酷な運命を背負っていて、でもそのことをタキが、助けるという話なので、でもやっぱりミツハの物語だと思いますから、ミツハの方がちょっとやっぱね好きですね。 왜냐하면 너의 이름은 결국은 미츠하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츠하가 굉장히 가혹한 운명을 결국은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운명 앞에서 타키가 도움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미츠하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미츠하를 더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이 영화 내에서 미츠하와 타키가 계속 왔다 갔다 바뀌면서 서로 이것은 하지 마라라는 어떤 약속을 하잖아요. 만약에 감독님께서 누군가와 이제 몸이 바뀐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하지 마라.
상대방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쭤보고 싶은데. 여성분하고 바뀌는 그렇죠, 경우. 그렇죠. タキとミツアは入れ替わった時に、はいこれは絶対ダメっていうふうな禁止するという事項を決めるんですね。はいはいそういうふうにもし監督がうん誰かと女性と入れ替わるとしたらですね、これは絶対にダメっていうふうな約束、どのような約束をすると思いますか？いやそうですね、例えばパソコンのデータでここは開けないでくれっていうフォルダとかはありますよね。 저희 컴퓨터 데이터 중에서 이 폴더는 절대로 열면 안 돼. 이런 폴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ジョンヒャンさんは何かこう禁止するとしたら何を禁止します？ 어떠십니까? 네, 보고 예, 저는요. 휴대폰 보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요, 저는. 携帯電話を見るのはダメ。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너의 이름은 OST 중에서 라토인프스의 난데모나이야. 난데모나이야. 이 얘기도 노래 듣고 와서 얘기를 하면 더 좋겠네요. 듣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二人の間通り過ぎた風はどこから寂しさを運んできたの泣いたりしたその 네, 너의 이름을 OST 라토인프스 난데모나이야 듣고 왔습니다. 난데모나이야 이거는 사투리죠? 何でもないやっていうのは方言ですね。何でもないやっていう言葉自体はそうですね、何でもないよって言ったりしますけども、まあでも何でもないやも使いますね。はっきりしたその大阪弁とかではないです。이게 정말 확실한 오사카 사투리라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끔 쓰는 말입니다. 이 영화 내에서도 계속해서 사투리가 나오죠. 왜냐하면 이 두 주인공이 사는 곳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예, 달라서 사투리들이 계속 나오는데 어떠한 이 말투에서 오는 어떤 뉘앙스들도 생각을 하고 캐릭터의 어떤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결정을 하셨는지. ミツアは田舎に住んでいるから、どうしても方言が出てくるんですけれど、この方言もいろいろあ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うどの方言を使うかとか、そういうことを考えてから、この場所とかミツアの背景、田舎町を決めたんですか？ですね、三葉が住んでいる場所はその飛騨地方のあたり、その日本の岐阜県のあたりなんですけども、ただ彼女が住んでいる町自体は架空の場所なんですね。で、岐阜あたりにした飛騨あたりにしたっていうのは、東京からの距離感とかで考えました。東京から離れすぎてもおらず、かといって近すぎない場所にしようと思って、飛騨がいいかなと。あと飛騨ってすごく山の中なので、ちょっと神秘的な雰囲気があるんですよ。なので飛騨がいい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で飛騨弁を調べていって、で実際に飛騨弁が使える人に方言指導で入ってもらって、三葉は飛騨弁にしました。 네, 미츠아가 살고 있는 동네는요, 일본의 히다라는 지역을 모델로 했는데요. 기후현에 있는 히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츠아가 살고 있는 이토모리라는 곳은 사실은 가공의 마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히다라는 지역을 모델로 한 이유는 도쿄와의 거리감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너무 멀어도 이게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기 때문에 그 거리감이 적절한 곳으로 선택을 했고요. 특히 히다라는 곳은 산속에 마을이 있고 굉장히 신비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히다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히다 지역의 사투리를 알아보고 히다 지역의 사투리를 방언을 잘 쓰시는 분을 초빙을 해서 저희 대사 지도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하루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리감 정도였었던 것 같습니다. 1日で行けるような距離じゃないとダメじゃないですか。そうです。 자, 그래요. 이 작품 내에서 어떤 현장 조사 같은 것도 엄청나게 철저하게 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작품뿐만 아니라 초속 5cm도 마찬가지고요. 현장에 있는 어떠한 그림들 그리고 풍경들이 너무 사실감 넘치게 묘사가 돼서 저는 마치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그 장소를 직접 찍은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사진 혹은 카메라로 먼저 찍은 후에 그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어떤 식으로 그런 현실감을 좀 구현해내시는지. 監督の映画の中でのその背景とかですね、実際の場所とか、ものもそうなんですけれど、本当にもうリアリスティックな、そういう表現なんですので、秒速5センチメートルの時も同じだったんですけれど、これ本当にもう、絵で描く前になんか写真を撮ってからそれを描いたんじゃないかなとか、そこまで思うくらい、すごくリアルな現実的なそういう絵にな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その作業に関してちょっと話を聞かせてください。はい、そうですね。たくさん写真は撮るんです。ロケハンをしたりしますね。ただ
写真を元に描く場合も実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でも、写真はやっぱり参考に留める場合もとても多いです。でその場所をこう写真のように再現することが目標ではなくて、実際のその見た印象ですよね。人間が目で見て、でそれがこう記憶に残った時の印象に近いような絵にすることが目標なので、ですから現実の風景を元にしながらもいろんなアレンジをします。光の方向を少しこう極端に強調してみたりとか、場合によってはこうもう複数の場所からもう太陽をいくつか架空の太陽をいくつか配置していろんな場所から光を当てた絵にしてみたりもしますし、そうですね、いろんな現実ではありえないような工夫をして、で現実以上に、ある意味美しい風景を描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네, 실제로 사실은 헌팅을 많이 가기 때문에 네. 사진을 찍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사진을 베이스로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어디까지나 참고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실제로 있는 것을 재현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요.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본 인상에 가장 가까운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네, 있기 네.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진을 찍어서 그린 것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로 그린 그림을 변형을 해봅니다. 예. 빛의 방향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 보기도 하고요. 네. 아주 극단적으로는 태양을 한 서너 곳에 배치를 해서 여러 곳에서 태양빛이 비쳐드는 그런 식으로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장치를 해놓고 현실보다 혹은 현실만큼이나 아름다운 그런 장면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장면들을 고심 끝에, 노력 끝에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시각적으로도 상당히 아름다운 영화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얼마 전에 상당히 별똥별 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였는데 그 소식 알고 계신가요? 혹시 보셨나요? この3日前とかですね、韓国でも流星がたくさん落ちる、星が落ちるっていう風な、本当にその日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それはご存知でしたか？いや知りませんでした。流星雨が見えたんだ。 몰랐습니다. 보였나요? 한국에서는 안 보였습니다. 구름 때문에요. 한국では曇っていて見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そうなんだ。 물론 보였던 곳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못 봤거든요. 예, 몇 년 전에 사실 일본에 있을 때 그 유성 비가 왔던 걸 직접 보긴 했었는데요. 本当に楽しみにしていたんですけれど、はいその実際見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あーですが残念何年か前に日本でですね、その流星雨がはいはい降った日がありましてですね、はいその記憶はあります。そうなんですね。そっか。流星雨、流星雨は、僕ははっきり見たことは実はないんですけども、でも田舎でずっと空を見ていたので、その空ってやっぱり見てると1時間に1回ぐらいは流れ星が落ちてるんですよ。明るい夜空だと。なのでよく毎晩いくつも流れ星を見ていましたね。 사실 저는 그런 유성우 같은 것은 본 적은 없지만 시골에 살았고 아까 하늘을 네네네. 많이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사실 보고 있으면 밤에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별똥별이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날마다 하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여러 번 별똥별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네, 별똥별이 사실 이 영화 내에서 상당히 큰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시각적인 그리고 스토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포인트여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역시 보신 적이 있어서 그렇게 또 잘 표현을 해주신 거군요. 자, 벌써 시간이 흘러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야,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오늘 좀 어떠셨는지 감독님. もう時間が本当に早く過ぎてきてですね、もうそろそろ終わりの時間なんですけれど、今日はいかがでしたか？いや僕韓国でこんな風にラジオ局に呼んでいただいて番組に出るっていうのは初めてなんですよね。だからすごく素敵な経験をさせてもらいました。楽しかったです。 한국에서 이렇게 라디오 방송국에 와서 라디오에 출연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멋진 경험을 하게 해주셨고요. 정말 훌륭한 일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기회가 되신다면 좋은 작품을 발표하셨을 때 한국에 또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また新しい新作、いい作品を持ってですね、韓国にいらしてください。はい、ぜひまた来たいと思います。新しい映画を作ってジョンヒャンさんに楽しんでもらえるようなものをぜひ作って持ってきたいと思いますので楽しみにしていてください。 꼭 다시 오고 싶습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어서요. 종현 씨가 또 아주 재미있게 봐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 영화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음에 꼭 다시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노래 들으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너의 이름은 가운데 연주곡 미츠아노 테마. 미츠아 캐릭터 미츠아의
테마곡 들으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감사합니다.